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청년들이 타 시도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주요한 기대 효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들은 자신들이 고향에 거주하지 못하고 대도시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막아 지역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측면뿐만이 아니라 지방대학의 역량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인근 시도와의 광역화 모집 등 도 차원에서의 노력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가기관을 제외한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구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해야 합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5곳이 의무기관입니다. 문제는 일부 기관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채용 실적을 부풀리고 지역 인재 채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지역 인재 채용 예외사항으로 채용 인원 5명 이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지역 본부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 등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률은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전체 채용 인원 대비가 아닌 의무화 대상 대비 채용 지역 인재 수로 계산합니다. 지사님, 지역 인재 채용의 취지를 비춰봤을 때 의무 채용 비율 30%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또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지사 협의장으로서 타 시도와 협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을 늘리고 진정한 지역 인재 채용을 원한다면 원서 접수 시부터 지역 인재로 응시할 인원들을 따로 구분 모집해서 지역 인재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던 전북 도민들은 지난 대선 때 지역 발전의 염원을 담아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던져 당선시킴으로써 전북 발전의 꿈을 이루어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취임 4년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전북 발전을 책임지겠다며 외쳤던 대부분들이 공약이 말 그대로 공약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지사님, 전북 관련 대선 공약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남은 임기 동안 대선 공약 추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실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대선은 과거와 다르게 탄핵 이후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면밀히 다듬고 지역 현안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도 하였고 표심을 부여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일단 바꿔보자는 심리가 강했을 것입니다. 지사님, 19대 대선은 지사님의 임기 중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대선 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에서도
공약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 및 사업 논리 개발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과 함께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관련 공약을 임기 마무리까지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어떤 공약을 포함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전라북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이슈를 미리 선정해 공약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최우선에 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개발된 공약을 도민들에게 회제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타 시도와 비교해 대선 공약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선 공약 발굴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대선 공약 확정 전에 도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공약 5가지와 그 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선 공약과 관련해 일정과 공약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항상 지역 발전에서 소요됐던 전라북도가 20대 대선에서는 지역 발전의 화두가 될 수 있도록 공약 개발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되었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공동광역사업 처리를 위한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를 얻으면서 여기저기서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 경제, 문화, 행정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일 초광역 도시 구축 전략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볼경의 메가시티 대전 충남 북의 통합, 광주 전남 통합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4월 정부는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범부처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강원, 제주와 함께 강수권을 분리되면서 관련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서 상당 부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관련 논의가 부족한 이유와 현재 전라북도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사님,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을 유주로 한 군산, 익산, 전주를 하나로 묶는 계획을 세우든 전주와 완주를 행정통합하는 계획을 세우든 전라북도만의 독자적 광역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용역 결과를 제외하고라도 지사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또한 행정과 경제권을 광역화하는 전략과 함께 백제와 마한과 같은 역사 문화권을 하나로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발 대선 공약이 하나였던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 고향세가 지난 9월 28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와 고향사랑 기부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정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받은 재원은 기금 설치 운영을 통해 농어촌 지원, 교육, 복지, 산업,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게 되며 이는 당연히 농어촌의 쇠락을 늦춤을 놓는 특산물 판로 개척으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사님, 고향 기부제가 시행될 경우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과 전라북도에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차별한 전략, 답례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나갈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사님, 고향 기부제는 광역시뿐만이 아니라 시군에게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내 시군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시군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어떻게 해나갈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발 더 뛰어 도민이 염원하는 전북 발전을 앞당겨 보자는 당부를 드리며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